인성을 그 옛날 선생은 제일 먼저 하신 단어가 인연. 인연이 있다. 그래서 단어가 옛날 인수라고 했죠. 수, 이을수, 실수자. 이어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인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인성에는 이제 과거를 이어받는다는 특징이 있죠. 부모를 계승한다는 특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연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옛날 선생들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받는다 준다는 적덕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받는다 준다. 줄 숫자 받을 숫자. 뭐 상품 수여한다. 뭐 수여받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면은 그것은 받는 자리고 주는 자리지 않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쌓냐 안 쌓냐 이러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운명적으로 다루지 않고 사람의 살아생전의 행위가 어떠했냐, 네 조상이 행위가 어떠했느냐 이런 식으로 다룬 것들에 들어간 말이죠. 그 뒤로 그런 말이 사라졌고 한동안 인이라는 거를 뭐라고 취급했냐면 언약, 인을 언약, 도장인자잖아요. 그래서 언약, 약속, 계약, 뭐 이런 등으로 표현을 했죠. 하늘이 정해준 약속을 내가 지키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서 정한 거를 내가 지키는 거, 이러한 약속, 언약, 남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거, 이런 식으로 언약이라고 했죠. 명리학계에도 저 책 이름이 있죠. 조화, 언약, 원약이라고 해서. 그래서 또 조금 바꾼 말도 있죠. 명리약언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늘의 뜻을 지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그 인연을 계승한다는 개념하고 이런 것들이 짬뽕된 단어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다가니 약속, 계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등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인성이 없으면 그럼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냐고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따로 논합시다. 또 따로 논하는 거고 인성의 뜻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인성의 두 번째 뜻을 주다 받다로 정인이 주다는 어떤 구조고 받다는 어떤 구조고 이렇게 하기 전에 옛날부터 하던 말씀들을 전하면 주다 편인 받다 정인 이런 식으로 먼저 출발을 했고 다음에 다시 둘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 받다 편은 주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설명을 했고 또 정인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다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받다와 못 받다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다는 또 뭐예요? 안 주다로 구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는 이제 어른들도 말씀을 저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다와 받다로 구분을 먼저 하고 안 주다와 못 받다로 구분을 한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죠. 마음을 헤아려 자기가 정한 자기 인생에 대한 나는 이렇게 어떻게 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자기를 약속을 하는 게 있죠.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희망사항 그러면 대통령, 조금 있다 해병대 사령관, 좀 있다 해병 하사 이렇게 돼가잖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디 가서 도 닦거나 아버지 잘하기 뭐 이런 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뭔가에 대한 인생 전반에 걸친 약속들을 하고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이제
하죠. 모든 사람들 그걸 깨달음이니 뭐 이러한 자기가 자기한테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미지 연출이죠. 이미지 연출인데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에 좀 와닿기 시작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피부에 와닿는 거 봤다. 이 심정하고 못 봤다 이 심정을 나눠놓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설명하실 때 정인 그러면 첫 단어가 봤다 못 봤다를 구분해야죠. 그래서 편인은 주다 안 주다로 구분하는 거죠. 편인이 가장 정인보다 복 많고 잘 사는 이유가 주니까 뭐가 들어오죠. 하나 주면 200개 들어오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잘 사는 이치가 또 성립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할 때 나는 명리학 소개를 할 때 인성을 뭐라고 소개를 할까 사람들한테 그때 만들어놓은 제 교환입니다. 그냥.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뭘 주고받는데 이게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주고받아도 뭐를 주고받아 뭐 정이니 지식이니 마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주고받는 것이 인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가격이 있어 없어? 가격이 없잖아요. 뭐 이러한 사람과 사람 간에 벌어지는 일, 그냥 1대1 사람과 사람이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대인관계적인 요소는 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관계를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계 두 개면 인간 관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가족이냐, 사위냐, 그렇죠? 이게 혈족이냐, 혈족이 아닌 사람들이냐는 문제가 이 속에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법이 어디에 있는 거요? 인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다스리는 법은 식상에 뭐 있습니다. 만약에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와요, 커피 먹는 사람이 와요. 왜 문제죠, 이제? 그죠? 인성이면 뭐가 온 거예요? 사람이 온 거고, 식상이면 커피만 온 거고. 그죠? 그럼 말투도 틀려져 나가겠죠. 그렇잖아요.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다양하게 오겠죠. 다양하게. 식상이 오냐, 인성이 오냐, 이런 뜻이잖아요. 인성이 또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인이 오면 뭐 주려고 왔어? 밥값 내려고 했죠. 정인이 오면 낸 만큼 받으려고 하죠. 이게 같잖아요. 이러한 마인드가 또 조금씩 그냥 표 안 나게 틀리는데 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위기가 닥치면 그게 툭 튀어나옵니다. 평상시는 모든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얘기하면 어떻게 누구나 다 평상시는 착한 설자 누를 업자이신데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급하면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 이제 급하면 튀어나오는 성격들인데 인성은 워낙 고유하게 자리 잡아가지고요 노출이 잘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고유하게 자리 잡아서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성을 설명하려면 무슨 설명을 하냐면 자기 행동을 자제거나 과하게 하는 조율, 자기 행동 조율을 하는 걸 인성이랍니다. 행동을 조율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식상이라는 게 우리들의 행동이라고 했죠. 그 행동의 조율을 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 조절 기능이 인성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인성이 식상이라는
행위에 대한 물건을 대하는 것이 인성에 의해서 조율을 담당을 한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절 담당이, 범절이란 담당이 인이 하잖아요. 인성이 합니다. 목이라는 게 화의 범절 담당이 인성이 하지. 목생화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을이 담당이 뭐 하는 거예요? 금의 을이 담당 뭐 하는 거예요? 토가 하듯이 오행에서는. 토가 신으로 하잖아. 범절이 화죠. 그렇잖아요. 그 뭐가 담당이야? 인이 하죠. 어지른 마음이. 그렇잖아요. 의라는 게 있죠. 의. 그렇잖아요. 의를 담당이 뭐가 하는 게? 신이 하잖아요. 그 모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혜의 셈에서 나왔잖아요. 수에서. 그렇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 거기서 나오고 다 하고 나서 또 계산하니까 수가 또 하는 거지. 수에서 나와가지고 다 돌아가서 또 수에서 하잖아. 그래서 합, 10. 그렇잖아. 1 그러잖아요. 그래서 합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1부터 10이 뭐예요? 아니 됐어. 행동 조절 기능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식상을 중화시키고 조율해 주는 것이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성의 심과 식상의 행의 일치됨이 균형을 보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식상의 균형이죠. 이게 육신으로 말하니까 인성과 식상이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심과 행동의 조율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일간이란 나가 있죠. 그 판단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내뱉는 식으로 얘기하면 인성은 뭐예요? 흡수해서 먹는 거죠. 그 뭘로 나와?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먹은 것이 식상으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식상을 볼 때는 항상 뭐를 봐야 돼요? 인성이 먹은 마음을 보고 행위를 봐야 되는데 식상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인이 상관이라는 행위를 폐인하느냐, 상진하느냐, 료하느냐, 파료하느냐, 이 세 가지잖아요. 그걸 가상관, 진상관으로 또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신이 아주 뭐 편인이 식신을 탈하느냐, 탈하냐, 도하느냐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하느냐, 이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탈식, 도식 등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요게 제가 보는 인성의 특징인데, 이러한 것을 통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또 더 쉽지도 않고, 이건 더 쉽지 않게 그냥 이미지가 인성이 이렇다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성에 뭐 제가 가장 인성을 통변하는 단어 중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너 알아서 어디다 쓸 건데? 네가 너 알아서 어디다 쓸 거냐? 이런 뜻입니다. 너 알지 마라.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여기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근데 계룡산 가면 또 말이 거꾸로 합니다. 네가 너 모르고 어떻게 살려고 하냐? 계룡산 말이 틀려요. 네가 너를 모르고 어떻게 살려고 하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일어나면서 거짓말임을, 네가 그렇게 말한 게 거짓말임을 네가 알아야 되는데 또 모르고 나중에 또 그 얘기 할래? 이렇게 하죠. 네가 일어나면서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뭐 하려고 하냐, 몰라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거가 인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감정을 지닌 게 인성인지도 모르죠. 다 지우고 이거 하나만 써봐. 억울하죠?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죠. 다 지워놓고 이것만 써봐. 그 말한 말이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잖아요. 근데 또 참 사람 나약하죠. 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누가 주는 거나 기다리고 앉아있고,
그렇잖아. 뭐 이렇게 반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인성의 특징을 살아가는데 잊어먹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몰라. 네가 너 알아서 뭐 할 건데? 모르면 어떻게 살 거냐고. 이러한 것들이 인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둘로 나눕니다. 알아서 뭐 할 건데? 가서 일이나 하지. 생각하지 마. 왜? 넌 등신이냐? 생각도 안 하고 일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인성을 공부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형한테 설명할 때 말입니다. 진설이라고. 다를 진짜 뺄 설자. 우리 형한테 설명할 때 뜻인데, 다른 거를 없애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이 물건을 보면 물건으로 봐야 되는데, 물건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인격으로 보면 없어지죠, 물건이. 그렇잖아요. 뭐 이게 없애는데. 근데 이걸 생화극제로 설명을 하면 무엇인가를 다 다뤄서 없애게 만들 수 있고, 무엇인가를 다 빼서 또 설기시킬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제 정의라는 이 놈은 뭘 하냐면 내 행동을 다 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진이라고 하죠. 상진이라는 말 아시죠? 그걸 인성이 망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상을 다 달려서 없애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 먹고 또 마음 먹고 뭐잖아. 버리고 또 버리고 찾고 또 찾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흔히 통변용어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그러다 보면 행동을 못 하죠. 그래서 그거를 상진시켰다고 합니다. 정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우 도전적이지 못한 정신 상태를 지닌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빼지 못하고 나가는 정신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부모에 맺혀서, 선생에 맺혀서 자기 행동을 못하는 것들도 그 속에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이 맺혀 있겠지. 그다 진한다, 다뤄서 없애진다, 상관을 다뤄서 없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인의 1번은 상관을 저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인데, 대체로 이렇게 제지한다, 이런 용어를 써줍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용어로 정인의 가장 큰 하는 짓은 상관을 제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상관을 도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상관을 도와야 되잖아. 상관을 도와야지 내 뜻을 가지고 갈 거 아니야. 제지시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세상의 이치를 알면은 상관은 나가는데, 정확한 이치를 모르면 상관은 나가지 않고 제지를 당하게 되는 건데, 상관이 제지를 안 당하고 출현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가서 싸움을 해야 되잖아.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나가야 됩니다. 상관을 저해하는데, 두 번째, 강력한 힘이라고 말해요. 아주 상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나가도록 돕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뭐라냐면 상관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겁니다. 나가서 돕게 하는 것은 정인이 관인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정인은 그러니까 관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 위주로 보는 겁니다.